이거 풀 수는 있죠. 가로 일단 풀잖아요. 3x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2. 동량 처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y 2. 이런 표현이고, 가로를 풀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절로 넘길 거고, 마이너스 y, 그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그럼 이걸 동량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y는 5.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럼 위식에다 2를 곱했다고 칩시다. x를 지우기 위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4. 밑에는 2x 플러스 y 7.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합니다. 5죠? 네. 그럼 여기는 9y 합치면 9. 따라서 y 값은 1. y를 계산하기 편한데 뭐 여기다 대입합시다. 넘어가면 4. 2x가 4. x는 2. 요 해가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인 동시에 이 밑에 있는 식도 만족한대요. 그럼 저기다 대입하는 거겠죠. 누구를? x2, y1을. x2, 6, y1을 마이너스 a, 5. 넘어가면 a, 이게로 넘어오면 1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1이 됩니다. 어디서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구하시오. 위에는 뭘 곱해야 됩니까? 12 곱해봅시다. 약분하면 얼마 남죠? 4x 12 곱하면 약분하고 플러스 3y 12 곱하면 약분하고 6 남는데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올 테고 아래는 뭘 곱하나요? 4. 그럼 4 곱하면 약분되고 분자만 남으니까 분자를 쓰면 되고 D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약분하면 얼마 남죠? 2가 남는데 앞에 음수가 붙었네요. 결론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 1 4x 플러스 3y는 4. 자,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식은 얘랑 계산할 때 지금 x든 y든 맞춰야 되는데 y를 맞추려면 3과 2의 최소배수는 6을 맞춰야 되고 x를 지우려면 여기다 밑에는 4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x가 됐고 여기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8y가 되고 요 숫자 계산하면 6이에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지금 우리는 4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죠. 같은 숫자일 때는 뺍니다. 11y 빼게 되면 마이너스 22.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 값 마이너스 1을 계산하기 제일 편한 데가 어딜까요? 네, 일단 뭐 여기겠죠? y 값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x 얘 합치면 6이었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고 얘랑 지워지고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6이네요. 그 x값을 a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y값을 b라고 불렀죠. b-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7x 플러스 7y는 a, 그 다음에 이건 비례식이죠. 비례식을 풀면 될 텐데 여기 있는 x값은 아는데 y값을 몰라요.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해봐야 어차피 a, b가 안 구해집니다. x는 아는데 y자리 대신에 이제 b가 들어갈 거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죠. 그럼 식 하나 가지고 두 개 미지수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값은 이 식은 밑에 있는 x값 y값은 이 식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 식은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 외항곱이 서로 같다고 성립하죠. 분배하면 3y 플러스 9는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y가 되고 이렇게 뭐 이항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항을 하면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9 이렇게 식이 하나 남겠죠.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 중에 이런 값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대입하겠죠 당연히.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y에 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9 넘어가면 5b 마이너스 9L로 넘어오면 5 b값은 1. 그럼 해가 나왔죠.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고 동시에 y값은 1입니다. 이 해가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할 때니까 이번엔 위에다 대입을 해요. 그럼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플러스 y의 1, 7. 그게 a 값이 된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이너스 3이 없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b. 아까 b 값이 얼마였죠? 1입니다. 둘을 더한 a 플러스 b 값 구하는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다. 자, 연립방정식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할 때 이것도 그래요. 보세요. 위 있는 식은 비례식이지만 x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보이지 않죠. 풀면 xy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래는 xy를 제외한 a라는 게 또 보이죠? 그럼 이건 연립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보통 연립방식 풀려면 x, y, 숫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야 연립이 가능한데 x, y 말고 또 다른 게 껴있으면 연립이 안 돼요. 해봐야 어차피 답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 두 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얘도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연립방식 해는 이 세 개씩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세 개씩 중에 밑에는 2번 빼고 위에는 1번과 아래는 3번씩은 둘 다 만족하는데 이거는 좀 귀찮아서 그렇지 정리하면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방정식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선별할 때 문자가 xy를 제외한 또 다른 게 껴있으면 걔는 빼고 xy로 정리되는 것들 두 개를 잘 모아서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아까 좀 복잡했던 식에다가 대입하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되죠. 그럼 비례식을 풉시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그럼 x 플러스 8은 2y 플러스 2가 되고 아래 있는 식은 양변에 2를 곱하면 7x 플러스 8y는 2. 2항을 하게 되면 2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를 맞춰도 y를 맞춰도 뭐 하나를 맞춰야 되죠? 근데 x를 맞추려면 7을 곱하고 y를 맞추려면 4만 곱하면 되니까 위식에다 4를 곱합시다. 4x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4 7x 플러스 8y 2 위에서 아래를 더해야죠. 절대값 같은데 부가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11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를 계산하기 편한 뭐 이런 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 2y는 4 따라서 y는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해가 여기 얘네 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얘도 만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 식에다 대입할게요. x의 마이너스 2, y의 2를 물론 양변에 15를 곱해서 계산해도 되긴 하겠는데 뭐 약분하는 과정이 더 귀찮으니까 그냥 직접 대입합시다. 네. x의 마이너스 2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분의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자리 대신에 2 마이너스 2a는 3 되나요? 살짝 지울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양변에 5를 곱해서 이걸 지웁시다. 그럼 마이너스 1에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 5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분자 이렇게 분배돼야 되죠?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2a 그래서 5를 곱하면 3, 5, 15 그럼 2a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18 a 값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는 x 계수, y 계수의 비율이 서로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이유는 뭐 이런 이유였어요. x 플러스 y는 1, 2x 플러스 2y는 2. 잘 보시면 위식에서 아래식에다 내려올 때 곱하기 2 하시면 아래식과 완벽히 똑같아지죠. 위에다 2를 곱하면 완벽히 똑같아져요. 그럼 위식도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아래식도 이렇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0x 플러스 0y는 0이 되고 여기 x, y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어떤 x를 대입해도 이 식은 늘 참이 된다. 따라서 위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족하는 해는 다 여기를 만족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둘은 똑같은 식이니까. 2만 곱하면 딱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많은 무수히 많은 해와 아래 무수히 많은 해 중에 서로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다 겹치더라는 얘기죠. 그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x 개수와 y 개수의 비율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2가 곱해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2분의 1이 곱해지고 같은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뜻이니 그러므로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 개수의 비율을 한번 써보고 y 개수를 한번 써보고 상수를 써봤더니 얘네가 다 똑같은 배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분수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럼 식은 두 개로 표현되겠네요. b분의 15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2분의 a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분수식 계산할 때 얘랑 자리 맞바꿀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자리 맞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5는 b가 돼요.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랑 곱한 값이 a가 되죠. a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 b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대입을 하죠. 그럼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죠.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회를 구하래요. 자연수회. 그럼 x, y가 자연수회 되잖아요? x, y가 자연수. x에 1 집어넣어 보세요. 이 식을 좀 다음수 같은 거 보기 불편하죠? 다 양수처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6x 플러스 5y는 17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5y로 정리해 봅시다. 5y는 17-6x예요. 근데 5y는 5의 배수잖아? 그럼 끝자리가 0 아니면 5여야 되죠.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10, 3 집어넣으면 15, 4 집어넣으면 20. 끝자리가 0 아니면 5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도 x에 봐봐. 1 집어넣어봐. 끝자리가 0이나 5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x에 2 집어넣으면 끝자리가 0이나 이렇게 나오나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잖아요. 그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지 말고 요령껏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17-12, 5가 나서 5y는 5니까 y값은 1이 되겠죠. 됐나요? x에 3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3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5y는 아까 말한 y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5y가 마이너스 1이면 y값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x가 3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다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답이 볼 것도 없이 안 맞는다. 따라서 자연수를 구하면 2,1이 정답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연립방정식이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자, 이런 말이 좀 어렵죠.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 x0, y0 이외에 무슨 해를 가질까?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 그걸 고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립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쓰죠. ax 플러스 by는 c. 미지수 두 개이며 a, b, c는 숫자인 겁니다.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차 방정식 쓸 때는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쓴다고 하지 않았나요? 프라임 기호를 붙여요. 프라임이라고 보통 그러죠. 프라임. 그럼 이 프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프라임은 x 앞에 있는 개수를 a 프라임이라 쓴 이유는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함이죠. 다만 똑같은 a로 쓰지 않은 이유는 위에는 a와 아래는 a 프라임은 같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숫자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주는 거예요. a 프라임 x 개수들을 쓴 거구나. b 프라임 y 개수들을 표현한 거구나. c 프라임은 약간 상수함끼리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했지 서로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는 총 몇 종류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총 몇 종류가 나와요? 3종류. 첫 번째, 한 쌍의 해가 나올 때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한 쌍. 그래서 네모, 세모라는 한 쌍의 순서쌍을 배열할 수 있을 때. 두 번째는 해가 없을 때.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 위에 있는 문제는 결론은 x는 0, y는 0 이외에 어떤 해를 가질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연립방정식에는 해가 한 쌍이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x는 0, y는 0이면 이렇게 순서상 0,0 말고도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라는 뜻이죠. 이 표현이에요. 아, 저 연립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단 말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되죠? x, y 개수의 비율을 똑같이. 근데 보면 여기에 x 있죠? 여기 y 있어요. 근데 여기도 y가 있네? 그럼 얘네들은 동량이라는 얘기잖아. 동량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 그 위식을 이항하게 되면 3x 마이너스 2ky 플러스 y는 0 이렇게 돼요. 아래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y 플러스 5ky는 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동량끼리 모아 계산하다 보면 3x랑 밑에 있는 2x는 뭐 동량 처리할 게 없고요. y끼리 묶일 텐데 y끼리 묶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y 라고 써지는 거 이해되실까요? 뭐 이런 거예요. 2y 플러스 3y 어떻게 계산하죠? 2 플러스 3y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y는 뒤로 빼놓고 가로치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갖다 밀어넣죠. 그럼 얘도 이런 거 아닌가요? 2ky 플러스 1y 동량 처리하면 y는 뒤로 빼놓고 앞에 있는 개수를 가로 안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써진 거예요. 그럼 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y라는 동량은 y는 뒤로 빼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안에다 밀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5k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죠? 동량식이 다 끝나고 나면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개수, y개수 x개수 분의 y개수와 x개수 분의 y개수 분의 y개수 이 비율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이게 분수식 계산할 때 대각선끼리 곱한 값 서로 같다 알고 있죠? 3을 여기다 분배해요. 3 플러스 15k는 2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 k값 구하는 문제가 넘깁니다. 그럼 15k 플러스 4k니까 19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9분의 1을 갖는다. 수이 많으면 상수항 비율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항을 한번 써보세요. 0분의 0인데 이건 못 쓰는 숫자잖아. 분모 0의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x는 0, y는 0 이외의 해가 존재한다. 이 방정식은 상수값이 0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죠. 방정식의 상수값이 0 말고는 없다는 뜻은 x, y는 무조건 x 0, y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0,0이라는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항상 그래요. 0,0을 꼭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위도 x, y 0, 아래도 x, y 0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은 둘 다 0,0은 꼭 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0,0 말고도 또 다른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상수는 0분의 0이라 계산할 필요 없고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추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면 해가 없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해가 0,0 이후에 또 다른 해를 갖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아래 거든 위 거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때 공통점은 앞에 있는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방정식에서 잘못하여 상수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저렇게 답이 나왔대요. 이 연립반 푸는데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대. 바꿔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얘가 5x, 얘가 8y였어요. 그럼 5x 플러스 8y 풀어야 되는데 8x 플러스 5y를 풀었다는 얘기죠. a, b를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 자리 대신에 b를 넣어야 되고 b 자리 대신에 a를 넣어야 되고 밑에 것도 b 자리 대신에 a를 넣어야 되고 a, b를 바꿔 풀어야 되니까 a 자리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묶고 바꿔놓고 풀었더니
윗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이 바뀐 식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얘네를 위에다 대입해도 참이 되고 아래에다 대입해도 참이 되겠죠. 그럼 직접 대입해봐요.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이제 b가 나오죠. b.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1. 밑에다 1 대입하면 a.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얘가 3. 이렇게 되겠네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더해봅시다. 자리가 좀 안 맞긴 하지만 더하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가 지워지겠죠. 그렇죠. b와 b를 더하니까 2b가 돼요. 1과 3을 더하면 4가 되고 그래서 b값이 나오네요. b값은 2가 됩니다. b를 여기다 대입하죠. 그럼 a 플러스 2는 3 넘어가면 a값은 1이 됩니다. 그럼 a값 b값은 바꿔놓고 풀었지만 자리만 바뀐 거지 a, b를 잘못 쓴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a와 b가 원래는 a가 1, b가 2 자리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1인데 이 친구는 2, 1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a, b의 자리가 바뀐 거지 a, b 숫자를 잘못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에다가 a, b를 배열하면 됩니다. a에다 1을 대입하고 b에다 2를 대입하면 원식은 x 플러스 2y는 1이 되고 아래는 식은 x에다가 b에다 2, a에다 1 대입하면 2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뭐 x든 y든 하나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위에다 2를 곱합시다 그냥. 둘 다 뭐 비슷하니까 2x 플러스 4y는 2 아래다 그냥 놔두죠. 2x 마이너스 y는 3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죠. 그럼 5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y값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편한 식이 이 제일 첫 번째 식인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x 마이너스 5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죠. 곱한 거니까 1 넘어갑니다. x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2가 되죠. 부호 반대 바뀌면서 5분의 7 x는 5분의 7 이 답을 고르시면 이게 원식에 대한 연립 방식이니까 x가 5분의 7, y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늘 그렇지만 그래요. 이게 방정식을 읽으시고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잘 세우신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잘 푸시고 미지수 세우시고 식 세우시고 잘 푸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 인데 차이를 두자면 보통 방정식 앞뒤에서 활용 문제 풀 때는 미지수를 한 개로 많이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가 배열될 겁니다. 근데 원래는 두 개 아니고 그냥 한 개로 써도 되는 식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 의도적으로 x 하나, y 하나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놓고 연립 방정식 세우는 연습을 좀 해볼 테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수에 대한 표현법 10자리 x, 1자리 y 그러면 10자리, 1자리를 붙이면 두 자리 자연수가 되니까 x, y 좋은 표현 아니라고 했죠. x, y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자가 곱해지기 때문에 10자리 x, 1자리 y를 표현할 방법은 그 자릿수에 각 자릿수의 단위값을 곱해서 덧셈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자리는 10 곱해서 10x, 1자리는 1 곱해서 y, 100자리는 100 곱해서 1000자리면 1000 곱해서 단위값을 곱해서 각각의 자릿수의 수를 덧셈해야 된다는 표현이고 뭐 자릿수를 바꾸게 돼서 10자리 y, 1자리 x가 오게 되면 10y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은 앞쪽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증감에 대한 거, 증가와 감소 이거는 보통 교과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나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형이 막 다양하거나 증가와 감소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x에서 a% 증가 그러면 x 플러스 그 x에 대한 이거죠. x 플러스 x에 대한 퍼센테이지 100분율 100분의 1을 곱한다. 그럼 둘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뜻이죠. 이건 앞에 1이 생략돼 있고 동량 처리하는 거예요. xx 동량 그럼 x는 빠져나오고 가로 앞에다가 개수를 때려 박는 겁니다. 개수 1 더하기 개수 100분의 2 이렇게 더한 게 개수로 새로 만들어지고 감소는 덧셈이 아니고 이제 뺄셈이 되겠죠. 그만큼 빼야 되니까. 그 1에 대한 양은 이건 주로도 다 안 나오긴 하는데 전체 일량을 1로 두고 이건 문제 나중에 보면 설명드릴게요. 말해봐야 잘 이해 안 되니까 이건 문제 보는 걸로 거리 속력은 너무 중요한 거고 농도는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이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미지수를 두 개로 잡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좀 놓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고, 이 정도만 좀 해봅시다. 거리 속력, 농도 정도만. 수진의 집에서 보통 이런 거 그림을 좀 그려서 내용 정리하라고 그랬죠? 행복한 우리 집에서 공원으로 가요. 근데 거리는 4km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도중 시속 6km로 뛰어요. 총 1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걸어간 거죠. 어디서부터 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속 3, 얘는 시속 6. 자, 이랬을 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가 각각 얼마입니까? 1시간 걸렸어요. 그럼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푸는 거죠. 거리 속력 시간.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총 거리가 몇 킬로? 4km인데 예전에 우리가 풀을 때는 이렇게 풀었어요.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걸어간 거리 x 두죠. 그럼 뛰어간 거리는 4-x 이렇게 두지 않았나요? 그때는 총 거리에서 걸어간 거리 빼면 뛰어간 거리니까. 근데 지금은 미지수 두 개인 연립 반응식을 연습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y라고 두겠다는 얘기예요. 미지수 두 개. 그리고 속력은 3, 6. 그럼 당연히 공식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연립 반응식은 문자가 쓰여있는 식 두 군데서 식이 다 나와야 돼요. 여기도 식 나오고, 여기도 식 나와야 돼요. 그럼 거리에 대한 식은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 합치면 총 거리 4km. 단위 봐야 되죠? 시속 km. 네, 단위는 맞으니까 숫자 갖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식. 걸어간 거리,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 합치면 1시간. 둘을 연립해서 문제 마무리한다. 괜찮나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1학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얘를 아까 말한 4-x라고 두고 여기를 6분의 4-x.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 합치면 1시간. 여기서만 이제 식을 풀면 답이 나와요. 그랬었죠? 아무래도 식은 이게 더 쉬운 건 사실이에요. 미지수를 두 개 비율해서 위아래를 연립하는 것보다는 미지수 하나를 비율해서 하나씩으로 푸는 게 나으니까. 근데 말했듯이 의도적으로 미지수 두 개짜리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관계성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얘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해결이 안 되고 두 개를 가지고 풀어야만 또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연립 반응식 문제를 연립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소금물도 1학년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부등식 할 때도 했으니까. 일단 미지수를 두 개를 잡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활용은 근데 선생님이 풀어드린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고 안 되는 문제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과제는 자 실력 문제가 있죠. 지금 참 앞에 여러분 지금 실력 문제 안 풀었죠. 저 실력 문제 푸셔야 됩니다. 오늘 과제 실력 푸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활용 문제 중에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하시고 여기 유형 넘어가잖아요. 활용 중에 위에 있는 문제 있죠. 위에 있는 아니다. 오른쪽 빼고 왼쪽만. 오른쪽 빼고 왼쪽. 여기도 오른쪽 빼고 왼쪽. 오른쪽 빼고 왼쪽. 왼쪽만 다 푸세요. 그래서 왼쪽만 활용을 다 풀어서 목요일까지 가져오시는 걸로 과제를 합시다. 아셨죠? 네, 일단 해보시고. 네, 실력은 빼고. 여기 실력은 빼고. 앞쪽 실력은 하고 여기 실력은 빼고 과제는 126페이지에 있는 활용 문제 중에 왼쪽만 일단 오른쪽 빼고 왼쪽만 일단 풀어보시는 걸로.